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저께 그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그러니까 오전에 서울 중구 그 웨스턴 호텔 있죠. 과거에 그 조선호텔이라고 불렸던 거기서 그의 그 만화, 전기, 인생 뭐 이런 발간 축하연이 열렸습니다. 이 코로나의 이런 무서운 그런 이런 상황 속에서 50명 이하로 실내에서는 모여야 된다. 그러면서도 방역당국은 가급적 필연적이 아닌 모임은 피해달라 하고 이렇게 하소연하다시피 하는 그 방역당국의 그 소리는 아마 거기하고는 해당이 안 됩니다. 인류 호텔에서 조용필 다음으로 노래하는 가수는 불운하다고 한다. 그래도 저는 이해찬 전 대표를 뒤를 졸졸 따라다닐 수 있어서 행운이었다. 이 길을 철길처럼 깔아놓아서 편안히 레일 위를 달리기만 해도 됐다. 이건 누가 얘기했겠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그곳에 와서 찬사를 올린 그 말입니다. 또 국회의장 박병석은 웨스틴 호텔에서 그 만화 이해찬 만화 전기 축하연. 이해찬 전기죠. 전기. 이해찬 무슨 위대한 위인들이나 된 것과 같은 아마 착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그들에게는 뭐 위인인지 몰라도 일반 국민들에게는 찌푸리는 대상이었을 수도 있죠. 근데 민주당 역사를 돌아보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의 성공 곳곳에 이해찬 대표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다. 또 이렇게 김두관 의원은 이렇게 얘기를 했고,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해찬 전 대표의 송곳과 면도나는 사람을 찌르고 괴롭히는 게 아닌 사회의 문제점을 파헤치고 해결하는 예리한 수술칼이었다. 우리는 그의 경륜과 해안을 그리워할 것이다. 국회의장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국회의장이 말을 잘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해찬 전 대표의 송곳과 면도날은 사람을 찌르고 괴롭힌 게 아닌이라고 얘기했지만 이해찬 전 대표의 송곳과 면도날은 사람을 찌르고 괴롭히는 것이었다고 이렇게 말을 바꾸면 아마 국민의 마음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어저께 웨스틴 조선 호텔에서 이해찬 대표의 그 만화책 전기 나의 인생 국민에게 그 제목의 그 만화 그 발간 축하연에서 법률권 인사들이 이렇게 이해찬을 향해서 칭송의 말 소위 이해찬 찬가를 불러댔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거 아닙니까? 코로나 정부가 아닙니까? 코로나 정치가 횡행하는 코로나 정국 이 속에서 이렇게 45명이나 되는 일부러 50명까지는 초청 안 하고 45명까지 했다고 그럽니다. 법은 피해 나가지만 지금 그래도 사회 지도층 중에 최상 지도층 인사들이 권력을 쥔 자들이 그렇게 집단으로 모여서 만화책을 갖다가 만들었다고 이렇게 하이하는 이런 모임을 꼭 웨스틴 조선 호텔 그 서울 도심 가운데서 꼭 열어야 됐었나 하는 그런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유는 방역당국에서 줄곧 외치고 주구장창 외치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 결혼식이라든가 이런 필연적인 이런 것을 위해서 실내에서 50명 이내에 모이면 좋대. 마스크를 쓰고 거리두기를 하고 그렇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줄곧 했는데 이들에게는 그런 것이 필요 없습니다. 딱 그냥 45명 법은 지켰다 이거죠. 그리고 그 모임에서 그러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밖에서 준비하는 요원들이라든가 뭐 이런 것까지 따지면 뭐 45명입니까? 택도 없습니다. 거기 뭐 운전기사도 있을 거고 또 무엇도 있을 거고 또 안내자도 있을 거고 누구도 있을 거고 수행비서도 있을 거고 밖에 우르르 아마 차 있었을 겁니다. 그들이 과연 거리두기를 할 수 있었을까요?
이런 때는 말이죠. 이런 행사는 자제하는 것입니다. 그게 원칙입니다. 서울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열린 이해찬 전 대표 정기 만화책 나의 인생 국민에게 이런 거를 갖다가 축하연을 하려면은 심지어는 지금 미국에서 헐리우드에서 어저께 봤지 않습니까? 뉴스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 대종상과 같은 그런 유명한 주연상 뭐 하는 그 대회에서도 전부 온라인으로 했습니다.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전부 다 방영했습니다. 무대는 그대로였고 상 받을 사람만 거기 나오고 그럼 거기에 이해찬 씨하고 관계된 몇 사람 한 대 사람 정도만 거기 있고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보기가 참 좋았을 거다. 아 저렇게들 지키구나. 이해찬 대표는 그렇고 또 거기에 온 이낙연 대표 한번 보십시오. 그는 또 코로나 위원장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코로나 전국에서 국민들에는 2.0을 지키라고 그러고 하면서 조선호텔에서 45명의 그 대한민국 실력자들이 모여가지고 케이크를 커팅하면서 이해찬 창가를 불러대는 모습 거기다 와인을 갖다가 세 분이서 박병석 국회의장 이낙연 대표 가운데 이해찬 딱 해가지고 와인잔을 탁 대고 있는 참 그 모습들 보니까 국민들이 이제는 풀어줘도 된다. 저들이 그렇게 했는데 뭐 만화책 전기 하나 만드는데 그거 뭐 요란을 떠는데 이제 우리도 이 갇혔던 이 마음을 풀자. 2.0 필요 없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저런 것도 생각을 했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축하연에서는 말이죠. 법여권 인사들이 이해찬 창가를 막 쏟아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이해찬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민주당만의 리그 또 그 중에서도 강성 친문의 리그였을 것이다 라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주로 코로나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지침에 따라서 유력 정치인, 시도지사, 기업인 등 45명만 초대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45명 말고도 그 밖에는 방명록 안내자들 뭐 또 이런 분들 또 거기 딸린 수행원들 또 기사들 뭐 등등 하면은 얼마나 됐을까요? 하여튼 그런 거리를 만들지 말아야 되는데 무슨 얼마나 위대한 만화책인지는 모르지만 물론 이해찬 전기니까 그들에게는 가장 훌륭한 분이겠죠. 많은 국민들에게는 아픔을 많이 줬습니다. 국민들에게 지난 이해찬 시대는 자유민주주의를 꺾어내면서 공수처법을 만들어내고 한번 그가 한 행동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치 행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조국 검찰개혁하면서 외쳐대면서 눈을 아래로 깔고 불호령하던 동상 같은 사람 그 사람이 이해찬이었습니다. 무서운 사람 쌍칼을 들고 쌍심지를 켜고 말을 표독하게 쏟아냈던 그러면서 웃음 한번 국민들에게 주지 못한 그 이해찬 대표. 이 정권 보위를 위해서는 최고의 칼이었지만은 그러나 국민들에게는 아픔이었습니다. 바로 그 점을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발간위원장을 또 맡았던 사람이 누구냐? 김두관 아닙니까? 김두관이 얼마나 화제를 부린 사람입니까? 내가 더 멀리 보았다면 이는 거인들의 어깨 위에 서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자기가 멀리 보았다면 이 거인들의 어깨 위에 서 있었기 때문에 거인 무엇이 거인일까요? 그런 아이작 뉴턴의 말까지 인용하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이해찬이라는 거인 어깨에 기대어 여기까지 왔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이 어깨에 의해서 많이 위축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그게 솔직한 얘기가 되겠죠.
한국 현대사에서 수많은 명장면을 만든 36년 정치 인생을 마치고 자연인으로 돌아오셨다. 근데 그 다음 말이 아주 참 재밌습니다. 1인자 같은 2인자의 퇴장이시다. 대통령 1인자 같은 2인자의 퇴장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아주 그냥 그 말들이 여기서 나온 말들을 듣노라면 말이죠. 이 온몸에 두드러기가 나서, 두드러기, 알레르기 빨리 퇴치하는 약을 갖다가, 주사를 한 방 맞아야 된다는 그런 느낌까지 들 정도니 말이죠. 이낙연 대표는 아까도 말했지만, 당시 선대위 기획본부장을 했는데, 그때 기획이 정말 샘물 흐르듯 나오는 것을 보면서 경이로움을 느꼈다. 찬사 중에 아주 최대의 찬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찬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어쩌다 정치를 시작해가지고 여기까지 와서 정치가 직업이 되다시피 한 30년이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동안 내 선거와 대선 지자체 선거까지 포함해 대략 15번 선거를 치렀는데 다행히 내 선거에서는 한 번도 떨어지지 않고 잘 왔다. 그는 또 당대표 선거 때 가까운 왼수라고 했습니다. 왼수. 이거는 왼수 하는 그 소리는 어느 나라 사람들이 잘 쓰는 겁니까? 왼수들이 와서 대표를 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때 총선을 계기로 재집권의 기반을 만들자고 마음먹었다. 이러면서 앞으로는 1년간 회고록을 쓰는 것이 마지막 역할이다. 아유, 또 한 번 정기로서 됐는데 회고록까지 또 쓴답니다. 네. 마지막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했지만 여권 내부에서는 이 전 대표가 2선으로 후퇴하기보다는 차기 대선에서 킹메이커나 또는 마쿠 조종자 역할을 하면서 이른바 상황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냐는 이런 야릇한 관측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 양반 욕망의 끝은 없다. 왜? 그러니까 그 다음 내년에는 또 이번에는 만화 전기, 내년에는 책으로 전기 만든다는 그런 얘기, 자서전 만든다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많이들 왔습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 금감위원장, 금감위 부위원장 했던 또 금융연구장 지냈던 이동걸, 지금 KDB 산업은행 회장, 참 잘 나갑니다. 건배사로 뭐라고 그러는 줄 아십니까? 가자 20년 제안했습니다. 20년 못 가면 꼴대 부러지는 소리죠. 네. 가자 20년. 이런 소리를 거기서 꼭 해야 됩니까? 은행 회장이 말이죠. KDB 산업은행 은행 회장이 건배사로 말이죠. 20년 집권으로 가자는 의미입니다. 참 끝이 없군요. 이 회장은 뭐라고 그러냐면 이전 대표 하신 말씀 중 가장 절실하게 다가온 것이 우리가 20년 해야 한다고 한 것이다. 이러면서 민주정부가 벽돌 하나 열심히 쌓아도 그게 얼마나 빨리 허물어질 수 있는지 봤기 때문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기업하는 사람이 소위 금감원 또는 기업 이런 은행권에 있는 이런 분이 이런 소리를 이 정치적인 무지막지한 소리를 갖다가 외쳐대고 하니 참석자들이 또 뭐라고 그러냐면 20년 하고 또 외쳤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그리고 또 뭐냐면 대한민국 외치자 참석자는 1등 국가라고 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꼭 이렇게 이런 행사를 갖다가 이 코로나 전국에서 했어야 됐는가. 국민들은 이제 저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제 도화 언론에 아마 톱으로 다 났을 겁니다. 어제는 TV에 다 났습니다. 이걸 보면서 국민들은 이제는 풀어야 되지 않나, 코로나. 마음이 얼마나 풀어지겠습니까? 그러면 방역당국은 어떻게 됩니까? 2.0 때문에 지키려고 바둥바둥하고 애를 쓰고 있는 그 방역당국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렇게 됨으로써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저런 모습을 함으로써 우리도 해도 되잖아. 마음이 느슨하게 풀어지는 방역에 대한 방관성이 넓혀가는 방관에 대한 방역 어떤 의미에 대해서 방역이라는 그 중대한 가치에 대해서 없어져가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어저께
그런 모습이었다. 그런 측면에서 조용필 수술칼 이해찬 찬가 부르면서 에? 건배사 가자 20년 한 이러한 모습의 웨스틴 호텔의 이것은 국민들에게 참 불쾌한, 본인들에게는 유쾌한 모임인지 모르지만 국민들에게는 불쾌하고 씁쓸한 그러한 시간이었을 것이다. 모습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 태양은 다시 떠오릅니다. 지금이 비록 암흑과 어두움의 세계이고 추운 sak풍을 내리는 그런 시절일지 몰라도, 그러나 또 광풍이 부는 지금 이 시대일지 몰라도 이 광풍은 사라지고야 합니다. 또 새벽은 곧 태양은 떠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태양은 떠오릅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